자, 점경 소설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공간과, 일단은 그 공간과 이 시간을 형상화하면서 거기 내부에 있는 인물들을 이제 초점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을 뭐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리고 이런 인물들을 서술자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그리고 이 인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초점을 두실 거고, 그리고 이 갈등 사이에서 등장하는 이제 소재거리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주제의식과 연결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참 좋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에 있는 생각보다 앞부분의 줄거리가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 아이가 경성에 있는 화신백화점 진열창 앞에서 그 안을 기웃거리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백화점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것부터 조금 잡아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이 공간감이 백화점이고 쫓겨난 상태죠. 저건 뭘까? 자, 항상 이 사람의 감정선을 따라가는 거라고 했어요. 당연히 호기심이라는 감정이겠죠. 아이는 그죠? 눈이 또 쌍꺼풀이 졌습니다. 과자꽉들. 아이의 상큼한 턱 아래에서는 아직 아물지도 않는 거랭이 뼈가 몇 번이나 온나락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묘사인 거죠. 이제 외양 묘사인 거고. 이런 것들도 이제 외양 묘사라고 볼 수 있겠죠. 얘네들이 지금 되게 가난한 아이인 거고 되게 힘든 삶을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40원, 20전 저것 한 꽉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는 멍청하게 서서 지전 넉 장하고 10전짜리 두 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생각해 보는 마음은 이내 꿈속같이 생기를 잃은 머리에서 지저분한 여러 가지 추억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뾰로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 부분이냐? 여기. 그죠? 처음에 과자를 먹고 싶었지만, 과자를 너무나 먹고 싶고 호기심을 갖고 있었고 했지만 그 돈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생기를 잃은 머리에서 여러 가지 추억이 떠오른다라는 거죠. 즉, 요 과자와 돈은 이 추억을 만드는, 불러일으키는 소재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제감정기 때의 고된 상황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한 달에 80전씩 석 달씩 월사금 2번 40전이 변통되지 않아서 우등으로 6학년에 올라가긴 했으나 보통 학교를 그만두고 만 것. 그죠? 공부를 정말 잘했지만 쫓아날 수밖에 없었고, 좁쌀값 20몇 냥 때문에 아버지가 장날에 상투를 끄틀리고 뺨을 맞았던 것, 아빠가 이제 맞았던 거, 돈이 없어서. 그리고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 후산을 못했는데 약간 외상이 많다고 의사가 와주지 않아서 멀쩡하게 돌아가신 거. 이건 정말 화나죠. 아이는 이제 눈물이 핑 하고 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울긋불긋한 과자꽉들이 극락애가 비단 옷을 입고 있는 어머님들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 추억들은 다 뭐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까? 일제감정기 시대에 아이가 당한 고된 상황들을 이제 열거하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다. 그러니까 이 과자깍들이 결국은 뭐로 갑니까? 어머니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쯤 되면은 좀 정돈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작품밥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죠? 이 아이가 등장을 하고 이 서술자가 이 작품 밖에서 이 아이의 시선으로 보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다른 애들도 있는데 주로 아이의 시선으로 이렇게 추측을 한단 말이죠. 요런 식으로. 요런 것들을 좀 유식한 말로 서술자, 이런 것도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신에서만 좀 나오는 단어들이고요.
소능에서는 이제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합니까? 인물의 초점에 맞춰서. 그래서 요 아이를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초점화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 부분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요 부분이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엄마, 아이는 마음속으로 불러보았습니다. 그래, 걱정 마라. 내가 내 옆에서 언제든지 봐둘게. 이 돈으로 어서 뭐든지 사머 하는 소리가 아이의 귀에는 또렷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환청이 들리고 있었죠. 엄마에 대한. 어디 어머니 하고 있는데 간데 없고 요란한 전차 소리만 귀를 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없었다. 그래서 이 전차 소리의 역할이 뭐예요? 아이의 현실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지금 되게 부정적인 상황 속에 빠져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저는 몰라서 남보기에는 다리를 약간 절었다. 저는 몰라도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알았다 몰랐다? 아이 몰라요, 그죠? 그건 발목을 삐인 때문은 아니요. 이것도 나이법 비구조예요. 팩트체크 문제 나오면 잘 잡으셔야 됩니다. 삐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날 여러 가지 기어서 발바닥이 비운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 이제 고난한 삶이죠. 아이는 방향 없이 길 생긴 대로 따라 걸은 것이 어디로 갑니까? 자, 공간의 이동이 일어났네요. 탑골 공원까지 갑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팔각정이 조선 독본에서 본 기억이 났고 공원은 아무나 들어가는데 쉬는 데라고 생각이 나서 들어가게 됩니다. 기웃거렸다? 네, 기웃거리지도 않았죠. 백화점에는 되게 기웃거렸는데 탑골 공원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갔어요? 이런 것도 생각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백화점은 쫓겨나는 곳이었는데 공원은 누구나 있는 곳이었지? 라고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실과 이 과일 장사들입니다. 광주리 맞아 새로 따서 과분이 뽀얀 포도와 배와 사과들이 수북수북 담긴 것들입니다. 아이는 하가 먹었으면 하는 욕심이 미처 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자, 바로 먹고 싶었다. O입니까? X입니까? X죠. 처음에 생각조차 못해요. 일제감정기이기 때문에 내가 애초에 저건 내 것도 아닌 거야. 아예 먹고 싶다라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죠? 그 이유가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저게 그림이 아닌가? 진열창에 놓인 게 아닌가? 하는 의심부터 났다. 그죠? 의심. 그리고 웬 양복 사람이 그 옆에 돌아서서 가드랗게 껍질을 늘어뜨리며 사과를 벗기는 것과 그 밑에 자기보다 덜 뻗은 아이가 손을 벌리고 서서 그 껍질이 어서 떨어지기를 그 땅에 떨어지기를 전에 받으려 눈과 입을 뾰족해가지고 서 있는 것을 보고야 모두가 꿈도 그림도 진열창도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였던 거예요? 꿈, 그림, 진열창 먹을 수 없는 거 아닌가? 그 앞에 있는 백화점 경험과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런 거 이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를 보면서 이제 깨달았다? 이 부자 사람이 과일을 먹고 있는데 그 아래서 이제 쪼그려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이것을 이제 아이가 이제 보면서 인지하게 됩니다. 그때 보고야 요거를 이제 초점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밭투 가서 양복 신사가 어석어석 먹는 잎과 사과를 질겅질겅 씹는 아이의 입을 보서야 그제야 바짝 말랐던 입안에 침기가 서리고 목젖이 혼자 몇 번이나 늘름거렸습니다. 그래서 과일 껍질, 그 당시에는 과일 껍질 안 먹잖아요, 이 사람. 그래서 그 껍질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아이들이 막 왔던, 지금은 이제 생각하기 힘들지만 되게 가난했던 그 당시의 현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보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요거죠. 가난한 인물인 헐벗은 아이와 먹고 있는 그 부자, 양복 입은 사람과의 헐벗은 아이를 대조대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전부 다 이제 비극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쟤처럼 껍질이라도 먹었으면 주위를 둘러보니 배를 사서 깎는 사람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죠, 뛰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며 뭐예요? 먹을 수 있다. 기대감이죠. 그리로 갔습니다. 한 걸음만 나서면 그 두껍게 벗겨지는 배껍질이 손에 닿을 만한 것에서 범을 원치 없죠. 그러나 아이의 손은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가는 반대로 뒷짐이 젖었습니다. 아이의 행동과 내면의 행동이 불일치가 일어나죠. 왜일까? 배의 껍질은 거의 칼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아이의 뒷짐쳐진 손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배를 깎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조선 두루마기에 빛날고 맵고 모자를 쓴 어른인데, 그죠? 눈이 조그맣고 8팔자 수염이 달린 얼굴입니다. 약간 뭐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는 이제 좀 악랄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뭐 외양 묘사를 이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라는 건데 뭔가 이제 거부감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럼 이 거부감. 자, 저희가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픈 것을 알아줬으면, 그래 그 껍질이라도 먹으라고 줬으면 이제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절실함이 있었죠. 하는데 8팔자 수염이 한번 찡긋하면서 입을 열리더니 맑은 물방울이 툭툭하는 배를 덥석 물어봅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그 사람 발 앞을 내려다보았죠. 저런! 이거 아이의 말이에요. 그래서 낭망, 실망을 합니다. 그 두껍게 벗겨진 배 껍질이 그새 흙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널쩍한 구둣발로 그것을 짓이기고 작은 눈으로 헥헥거리며 요걸 봐라고 썼어? 하는 멸시를 보여주고 있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기적인 모자를 쓴 어른이죠. 다른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이해하기 힘든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대상을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내 것도 아니지만 나는 버릴 거지만 너도 못 먹음. 뭐가 없어요? 자비로움이 없어요. 이해도 없고요. 연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정선이 나오죠. 얼굴이 화끈하여 그 자리에 물러서게 됩니다. 아이의 수치심과 모독감을 따라가시면 되는 거죠. 무슨 까닭일까? 그죠? 아이는 낙엽이 떨어지는 백양나무 밑에 가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먹지 않고 버리는 건데 남도 못 먹게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의아함, 이런 의구심,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아이는 한참 만에 까부러지는 정신을 이상한 소리에 다시 눈을 크게 뜨고 가다듬습니다. 자, 어떤 소리가 등장해요. 소리 때문에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고요. 웬 키가 장승 같은 서양 사람 남녀가 서 있는데 남편인 듯한 사람이 벤또만한 새까만 가죽갑을 안고 거기에 붙은 안경만한 유리알을 저한테 향하고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고 있었던 모양이죠. 아이는 얼른 일어서 옆을 보았습니다. 옆에는 아까 그 아이, 저보다도 헐벗은 아이가 역시 어디선지 사과 껍질을 한 움큼 들고 와 질겅거리고 있었죠. 가만히 보니 그 사람의 서양 사람은 알지 못할 기계의 유리왕은 자기와 그 애를 번갈아 가면서 소리를 내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의 그런 영상들을 이제 찍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아이들은 그게 활동사진 기계인 줄은, 그리고 그 서양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그들의 행복된 가족을 모여 앉히고 놀릴 것이라는 것을 알 리가 없다.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 뭡니까? 서술자죠. 이 서술자의 서술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와 상관이 없는 이 부분이 이제 문제로 이제 등장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 아이는 알지 못하는 기계의 눈알이 자기를 쏠 때마다 왜 그런지 무섭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감정선 나오죠. 이유는 모르는데, 그렇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감정이 뭐다? 무서운 감정이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어떻게든지 나오겠죠.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달라고 하니까 웃기만 하고 있었던 서양 어자가 얼른 손에 들어서 지갑을 열더니 이제 은전 한 입을 이제 주게 됩니다. 돈, 그죠? 그때 아이는 비수 같은 의식이 머릿속을 스치자 직유법도 있네요. 굴러나는 듯 또 지기네요. 굴러가는 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주저를 했었죠. 아직도 심리적 저항선이 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돈이 있으니까 뭐예요? 그때는 주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오전 한 입에 달려든 것은 자기만이 아니었죠. 그 사과 껍질을 먹고 서 있던 아이는 물론 웬 시커멓게 생긴 어른도 달려들었고, 그 어른은 이 발을 누구의 손보다도 먼저 백동전을 눌러 덮치었습니다. 그래서 주니까 어때요? 팍 봤죠. 그죠?
옆에 있던 이제 어린애들이 뭐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여기까지 읽을 때는 이 사람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찍어가지고 이제 돈을 주는 거였는데 그 돈을 빼려는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두 아이는 힐끔거려서 당연히 원망스럽죠. 그를 쳐다봅니다. 쳐다보니 돈을 밟은 집가다비바를 임자는 이외에도 돌을 얼른 집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기계만 틀어오고 서 있는 서양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멱살이나 잡을 듯이 부르뜬 눈으로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돈을 원했으면 얼른 집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요걸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 부부는 이내 기계를 아는 채 돌아서 갔고 그 사람은 이제 돈을 집더니 무엇라고 중얼거리면서 돌팔매를 치게 되는 거죠. 또 자기가 가지지 않은 이걸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던져버리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죠. 아이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이 개쓰레기 같은 녀석들. 이런 더러운 돈은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 쟤네들한테도 주지도 않겠다. 뭐 이런 식의 감정선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흘긴 눈으로 두 아이와 모여 선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그는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웬일일까? 도대체 왜 이정일까?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죠. 아이는 이것도 모를 일이었다. 자기가 가지지 않으면서 남도 못 집어 갖게 하는 것이 이 아이로서는 터득하기 어려운 의문이다. 그래서 이해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죠. 못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보시죠. 이 여덟 펄자 어른은 나쁜 놈 맞죠? 그죠? 그리고 이 작가다 배신갈 어른은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비인간적인 행동이지만 이제 얘는 비판하는 행동이죠. 행동이 똑같지만 그 내면의 의미는 다르다. 요거까지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한 소설들과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방송님의 어머니의 이제 오키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장마의 이제 어떤 서술자라든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어떤 서술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얘네들은 뭐 나이기도 하고 1인칭이기도 하고 그런데 얘네들의 이제 시선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소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얘네들은 이제 1인칭 관찰자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1인칭 관찰자가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한적 전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를 좀 보면 그래서 뭐가 등장해요? 서술자에 대한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이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하지만 이 어른들의 모습들의 생각은 얘기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이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술자를 교체한다는 거 말이 안 되고요. 그죠? 특정 인물의 심리와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되게 괜찮은 얘기네요. 그다음에 서술자가 간접 인용은 등장하지 않고요. 동시적 사건을 병치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똑같이 벌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의 흐름이죠. 오히려. 그리고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진술하며 이런 것들은 1인칭 쪽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2번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OX 문제가 나오죠. OX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돈 때문에 보통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래서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르게 된 거고요. 팔각정에 대한 기억은 그렇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고요. 그다음에 자기보다 할변사 껍질을 받아보는 것 그렇죠. 그전에는 허기를 느꼈다 못 느꼈다 못 느꼈다. 그래서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그저 소리를 듣고야 찰칵하고 나서 인식을 했다. 이것도 괜찮은 얘기가 되겠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여기 얘기죠. 경쟁심. 내가 찍힐 거야. 내가 저 녀석보다 더 잘 찍힐 거야. 이런 식의 감정선들은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감정선들이 모의고사에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차 소리는 되게 심플했죠. 결국은 엄마에 대한 환상을 보였는데 결국은 응, 너 엄마 없어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42번 그렇죠. 이제 경성에서 상품 진열창은 당대 인간군상의 상품 향유하는 부류와 그렇지 않는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돈 많은 사람, 밖으로는 이제 거지 같은 사람들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런 구분이 익숙하지 않았던 아이는 도시 곳곳을 배회하면서 이 일을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과 들어가지 못하는 곳들을 이제 나누게 되는 거고요. 자기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이제 돈 같은 거에 달려드는 모습들이겠죠. 이 과정에서 아이가 목격한 것은 이에 대한 질문은 도시의 비인간성을 드러내는 한편 껍질을 밟아버린 그 사람이겠죠. 그 이면에 숨겨진 다른 면모를 암시, 가려진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인물이 어른이 돈을 번진 어린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읽어내시면서 문제를 보면 40원이나 20전이나 하는 과자각을 본 후 수북수북 담긴 실과들에 대한 욕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은 그렇죠. 아이는 이거를 즐기지 못하는 부류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너무나 괜찮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이가 바라던 백껍질이 구둣발로 짓이긴 것은 이 부류들이 뭘 하고 있다? 그렇지 못하는 부류들의 멸시하는 도시의 비인간성을 환기하는군.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는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될 거고요. 아이가 키가 장성 같은 서양 사람의 활동사진 기계를 보고 그들의 행복한 가정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은 이들의 가족과 자신의 가족을 나누는 구분을 낯설게 여기기 때문이겠군. 이건 이제 이 곳을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 이걸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낯설게 여긴다라는 거지. 이것도 결국은 인식의 정도의 문제거든요. 인식 정도. 그래서 얘를 떠올린다 떠올리지 못한다라는 거를 인식하지도 않았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는 이제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여기죠.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데 바로 여기죠. 이 부분. 서술자가 개입한 이 부분이죠. 당연히 모른다라는 거야. 근데 이 모른다는 거 말 그대로 모른다에서 끝나는 이야기인 거지. 구분을 낯설게 여기기 때문이겠군이 의도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에는 이제 달려드는 건 본능적으로 반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각각 줄무는 표면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의도는 서로 다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비인간성, 하나는 비인간성에 대한 비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얘네들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와 서술자의 좀 특징들만 좀 잘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닐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